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눈, 비 내리고 중반부터 강력 한파 온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카타르 월드컵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성재의 10의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 춥다 드렸고요. 되게 춥네요. 진짜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 곰 체질인데 와, 공항에 내릴 때부터 코트 없이 갔다 왔더니 굉장히 추웠고 집도 뭔가 춥게 느껴지고 또 강력 한파가 곧 온다고 하죠. 오늘의 헤드라인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눈, 비 내리고 중반부터 강력 한파 온다 였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자, 아무튼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월드컵 열기를 잘 느끼셨고 또 베텐 스페셜 DJ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강점기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더 썰렁한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한파가 함께 돌아왔고요. 오늘 오후부터 서울이 부슬부슬 비가 왔고 어떤 지역은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한파가 오거든요.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고 아마 모레부터 한파니까 내일부터 좀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요일 예보가 서울이 영하 10도. Winter is coming.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훈훈한 시기는 끝났습니다. 비나 눈이 내린 다음에 추위가 오면 이제 길이 얼잖아요. 빙판길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는 진짜 따뜻하게 패딩 같은 거 챙겨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없는 동안 스페셜 DJ들에게 문화 충격을 안겼던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잘못된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썰을 잠시 풀도록 하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백지수님, 수능 성적 보고 기준이 다운됐었는데 배텐 들으며 기분이 업됐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네요. 성적이 좀 그러신가요? 아무튼 배텐 듣고 잠시나마 웃었다니 다행입니다. 8719님, 이번에 월드컵 보느라 반년 만에 TV를 틀었어요. 평소에는 예능 같은 것도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TV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최고네요. 축구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최고죠, 진짜. 예. 뭐 근데 사실 거거익선입니다. 뭐든지 큰 걸로 보는 게 제일 좋고 배텐은 아닙니다. 배텐은 최대한 작은 화면으로 보시거나 화면 끄고 그냥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쩌다가 TV로 그 땡튜브 앱 켜가지고 스마트 TV로 큰 화면으로 한번 배텐 틀어봤는데 어우, 예. 매지가이님, 겨울이 오며 초밥과 굴, 대방어, 각종 회를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날이 쌀쌀하니 소주에 방어가 짠득하게 넘어가네요. 행복합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월드컵 하러 갔더니 방어철인 걸 까먹고 있었네. 빨리 먹어야겠네요. 이수경님, 카타르 안경은 이제 어찌 되는 건가요? 뭘 어찌 돼요? 계속 쓰는 것이. 예, 그 안경이 하이브리드여가지고 제가 그냥 안경 알도 가져가고 일단 그 현지에서 태양볕이 있을 때 낮 경기들을 주로 중계하니까 그 안경을 쓰고 한 거고 이제 밤 경기로 전환됐을 때부터는 안경알을 교체해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쓸 거예요. 예. 카타르 바다배끼리님, 결국 다시 오셨군요. 월드컵 중계할수록 부피가 다시 커지길래 요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하영 DJ가 그립지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결승까지 있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캐스터복이 이제 단추가 안 잠기는 지경까지는 안 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베디가 용국 스님 보면서 자꾸 웃는 이유가 카타르 양 같아서 그런 건가요? 용국 스님 오늘 패션이 흰색 그 패딩 조끼라서 양 같긴 하네요.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순진한 대타 DJ들 잡는 누추한 고인물 게스트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재밌었습니다. 예. 왜 커피를 이렇게 대자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원래 벤티 사이즈를 먹습니다. 적응하셔야 돼요. 아, 벤티예요? 네. 포샷이에요? 네. 아니, 자야 되는데 시차 좀 그런데 하려면. 이런 건 안 됩니다. 무조건 벤티. 아니, 또 주니까 저도 지금 쪼op 빨고 있었는데 네. 이거 먹으면 못 잘 텐데. 괜찮습니다. 일단 난 졌으니까. 자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이 몫이고. 예. 저 없는 동안 스페셜 DJ들을 그렇게 충격에 빠뜨렸다고. 아 넉살 씨는 뭐 해봤으니까 상관없었고요. 예. 아 오하영 DJ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본인 기준 재밌었다. 그렇죠. 나만 재밌으면 되니까. 노하영 씨는 충격받았다고 들었는데. 예쁘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당연하죠. 엄청난 미녀 DJ. 그리고 조우재 씨도 뭐 괜찮았고요. 주우재 씨랑. 조우재 씨가 초반에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예. 너무 이제 착하게 진행을 하시니까 베테너들이 이제 약간 거부감 들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이제 혼자 알아서 변하셔가지고 되게 베테너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꼬박꼬박 챙겨 보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봤죠. 예. 새벽에 축구 보면서 작가한테 욕설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왜 저기다 보내요? 욕할 데가 없는 거야 새벽에. 다 자고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해장 작가 앉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냈는데 또 못 보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욕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거기다 약간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월드컵 기간에 곱창의 판매율은 어떻게 올랐나요? 비슷하더라고요. 아. 한국 경기가 있을 때는 좀 보시는데 예. 딴 데서 많이 보시고 이제 저희가 그 배달 쪽을 봤더니 확실히 우리는 곱창이라서 모르겠는데 치킨은 완전 우상향 돼가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진짜. 진짜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네, 와. 치킨이 거의 미쳤다고. 네,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수직 또 상승. 겨울 월드컵이다 보니까 진짜 집에서 그냥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많고. 그쵸. 또 시간대가 또 저녁 먹는 시간이라 밤에 딱 치킨 먹는 시간대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배달 시키면 5시에서 7시 사이가 제일 바쁜데 예. 그때는 또 이제 10시에서 12시 막 넘어가는 이 시간에 또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식당에 오는데 한 40분씩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주말에 이제 축구 리그가 열리거나 네. 아니면 뭐 아시안 게임 이제 또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축구 대회 있고 이럴 때는 치킨도 같이 파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망하는 자존심 거 이거. 내려놓고 자존심이 곱창 아니라 전문점이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왜 망해요? 오늘만 치킨 팝니다. 그 닭을 어디다 갖다 놔. 잘못되죠. 예, 아니 뭐 곱창 치킨, 곱창 치킨. 그 치즈볼 말고 곱창을 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망한다니까? 저는 참고로 잘 봤습니다. 잘못된 메뉴. 그리고 약간 그 제가 주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은근히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M본부 거를 많이 보더라고. 중계를. 그래서 씁쓸한 얘기네요. 제가 다 바꿔놨습니다. 예.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적응이 되니까 다 SBS 거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온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강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얼음 소리 들리십니까?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짜. 마셔야 돼요. 예, 저도 모르게 지금 계속 손이 가는데. 곱창을 품은 닭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뭐 하여튼 SBS로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그냥 제가 성재 씨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막 같이 막 긴장감을 막 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골이 나기 전까지 막 거기다가 막 인기를 불어넣고 막 기분이 막 좋잖아요. 막 달리다 갑자기 실점했습니다. 이게 나 너무 웃긴 거야. 갑자기 확 떨어지는 감정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또 이번엔 특이하게 예. 그 투톱을 세웠잖아요. 선수 출신 투톱을 세웠잖아요. 그쵸, 그쵸. 일진 해설자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분들은 그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는 말을 못 해요. 거의 안 하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네. 안 풀리는 그 과정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예. 이 방송 멘트가 안 나옵니다. 아.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실점했을 때는 그냥 이제 펜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 혼자 공허한 외침. 실점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것도 한 위험합니다. 박자 늦게 나오더라고. 실점했습니다. 막 달리다가. 예. 근데 이제 보통 장지현 위원이라든가 이런 네. 그 자연스럽게 나오죠. 전문 해설자들은 도와주거든요. 옆에서. 근데 이제 저 혼자 계속 하고 양쪽 보면 양쪽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실점했을 때. 고요 속의 외침. 네, 재밌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 16강 갔기 때문에 정말 됐죠? 12년 만에 즐거운 월드컵이었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브라질이랑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욕 문자를 혜정 작가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새벽 4시 경기라. 그렇죠. 4시 경기인데 다 저한테 제보 문자들이 막 와요. 아. 지금 아파트 단지 불 다 켜져 있다고. 어. 전반전 끝났더니 다 껐대. 그럴 수 전반전에 있죠. 4골 먹으니까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초반에 너무 후루룩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그냥 이렇게 왜냐면 저는 근데 그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16강 와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네. 전반전 4실점을 하니까 공포감이 드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만약에 벌어진다? 잘못해서 7대0 막 맞아. 저 그 8대0. 생각했는데. 월드컵에서 그런 스코어 막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막 7대0 9대0 이렇게 치고 네. 먼 옛날이니까 배 타고 갔으니까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저 브라질은 독일한테 7대1을 당했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분풀이로 괜히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나가지고. 포르투갈이 6대 1인가를 뭐 하나 이기지 않았나? 포르투갈 6대1 그리고 그쵸. 스페인이 7대0. 저도 그거 보면서 예.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후반전에는 꽤 우리나라 잘하고 4대1 백승호 선수 정도로 기가 마무리가 막히더라고요.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목소리 쫙 올라갔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 넣었을 때 백승호! 역시 네. 그랬고 그리고 또 그 브라질이 또 바로 다음 칸에서는 네. 예 크로아티아한테 지고 이게 축구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한테 져주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 거였으면.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모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정용국 씨 앞으로 0192님, 네. 용국님 여친을 명절에만 본다고 오하영 씨가 깜짝 놀라던데 네. 커플데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때는 만나시나요? 이거는 뭐 우리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네. 항상- 크리스마스 때 그럼 뭐예요? 만약 못 만나게 되면 거의 못 만났던 기억이 더 많고요. 예. 계좌이체합니다. 50만 원. 계좌이체. 50만 원. 50만 원. 네, 생일은 100, 크리스마스 50. 다 네, 정해져 깔끔하죠. 있네요. 네. 예. 장사하고. 네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다크서클 크림을 드립니다. 자, 1일 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1530님, 2달간 달콤했던 연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하는 감정 그 자체가 좋았던 거라고 말을 하네요. 그냥 오랜만에 연락할 사람이 생겨서 그거에 설렜던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커플 타투를 하자고 하고 겨울에 시즌권 사서 스키 타러 가자고 하나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일단 성별 미상이라고 돼 있는데 뭐 남자분이죠. 남자분이겠죠. 미상은 거의 남자입니다. 네. 예. 급해서 못 적은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 대체는 쓰고. 사실 적을 필요가 없긴 해요. 예. 여자분만 적어주세요. 예. 이게 남녀의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연애를 하고 싶다.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분들의 의견은 안 궁금하고요. 여자분들은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하고 싶었다. 그게 진짜 대다수예요. 그래요? 예. 설레는 감정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베타 테스트네요. 예, 그러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자기만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고 2달 정도까지 만났다. 예. 딱 거기까지인 거죠. 2달 내내 만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설레었던 감정이 이렇게 오래 가진 또 않는구나. 이 얼굴 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끝이 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얘기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뿐인 겁니다. 어허. 그렇죠. 실험남이다. 예. 딱 그거지. 데모남.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랑에 빠진 나 제법 멋져. 예. 이런 느낌. 자기 생각이고 예. 빠진 건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커플이 되면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다. 근데 겨울인데 스키 그 뭐 시즌권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죠. 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가 떨어져요? 이건 오하영 씨는 땡을 적절히 치던가요? 한 번도 안 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몰랐구나. 갑자기 얘기하다가 일찍 예. 그래가지고 막 내용 이상해지고 그랬어요. 정용국 씨의 멘트는 땡이 없으면 방송 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양 씨께서 들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네네. 예. 자, 아무튼 뭔가 연애 세포에 수액을 달아준 정도. 네. 좀 약간 체험판. 예. 그래서 인턴 연애.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싶어서 이 사람을 만났더니 더 설렜다더라. 근데 더 설레지 않고 거기서 멈춘 거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예.
계약 연애직. 네. 예. 그러니까 생각한 거와 항상 다르게 움직이는 게 연애고 일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뭐 2달이면 그래도 뭐 나름 같네요. 괜찮아요. 연애 모르모트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갔겠네요. 아마 이분 때문에 실망을 해서 음. 잠깐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연애하는 나 멋져 했다가 2달 네. 지나니까 이거 네. 별로네 연애라는 거. 상대가 잘못된 날 들설레네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렘 급정거.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이분께 그러면 네. 한마디 해드리죠. 네. 자,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냐면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싫었던 거야. 저 이게 예. 절벽이 다가온 느낌인 거죠. 그쵸. 이게 얘랑 연말 연시를 보낸다. 그건 못 견디겠다. 예, 원래는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거야. 진짜.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면 되는데 네. 그거가 너무 싫은 거야. 그 전에 첫 크리스마스를 이 사람과 기록할 수 없다. 너는 여기서 가라.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냥 네. 연말정산이 싫은 거죠. 그 정도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절. 네. 산타도 뺨 때릴 정도다. 여기 수위가 세져네 갑자기. 예.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김태환님, 이거 녹방이죠? 실시간 아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실시간입니다. 네,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이고요. 네. 뭘 일어나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예. 누워서 몇 들으세요. 네, 예. 편하게. 그러다가 이제 스르륵 잠 오면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영철 씨가 깨워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옆구리 터진 김밥 맛있어님 남자분이고요. 네. 괄호치고 가루라고 보내셨는데 남자분은 남자라고 안 쓰셔도 되고 가루라고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은 근데 가루 사연이 많더라고요. 네. 남자분은 원래 가루예요. 네, 원래 가루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 밀가루 이상으로 빠드립니다. 예. 자, 저희 누나는 방을 안 치워요. 정말 돼지우리도 이런 돼지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제가 따로 치워주는 건 아닌데 보고 있기가 괴로워요. 누나는 그렇게 싫으면 네가 안 보면 되잖아 하는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서 안 볼 수도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답답하다고 또 열어요. 정말 왜 저럴까요? 자기는 안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 누나를 가루로 만들어라. 네. 근데 보통 이런 사연들은 다 상대방을 가루를 만들어 달라라고 사연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 사연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요? 집에 하루 종일 계시기 때문에 네. 누나 방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다 보고 있는 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도 뭐라 안 그런다. 그럼 그 정도까지 아닌데 자꾸 본인이 선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팅창에 화면 속도 돼지우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예. 그리고 생각외로 이제 환상들이 많이 깨졌어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사는 집은 굉장히 깔끔할 거야. 깨끗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막 매체에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쓰는 것도 많고 해서 그렇게 막 단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이제 방 안에 놔두거나 차 안에 놔둬야 될 물품이 훨씬 종류가 많아서 어지러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높아요. 거기 택배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택배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이제 막 몰아치는 날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은 안 시키니까 잘 모르는데 막 후덕주가 하다 보니까 모르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이해하셔야죠. 제가 뭐 고시원 아주 작은 예를 예. 고시원 총무했던 시절에 예.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계시거든요. 그쵸. 예. 여자분들이 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더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쓰는 것도 많고 뭐 간단한 예로 뭐 고데기 같은 거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고데기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드라이는? 네, 드라이 없지. 수건은 닦죠 그냥. 네. 그거만 하더라도 예. 쓸 게 몇 개고 늘어나는 품목이 몇 개냐. 자기 기준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저분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게 뭐냐면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군 내무반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 나듯이 자기 누나방 정리해도 이 정도인 거예요.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예. 성별 관계없이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깨끗해집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거 혼자 사시는 분 같네요. 네.
잔소리를 못 듣는 분이에요. 예, 전혀 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엄마도 같은 여자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황미경님 속 터지는 사람이 치워라. 동생분이 치워주셔야죠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또 귀찮아서 또 하기 싫으니까. 동생이 또 방 안에 들어오면 살아남지 못할걸요. 예, 왜 들어왔냐고 욕이라 먹지. 이거나 내다 버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친누나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런 걸 주도 면밀하게 보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딩동댕. 집안 NPC. 그렇죠. 예. 예, 옵저버죠. 자 눈물의 F 학점님 여자분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이고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어 계열 학과 학생인 걸 들킨 뒤로 번역 일까지 맡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번역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급이 똑같고요. 이렇게 2달째인데 시급 올려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다 같이 점심 먹을 때 해도 될까요? 이제 그 외국어 계열 학과 학생인 걸 들켰다는 얘기는 본인이 자랑하다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안 물어봤는데 네. 저거 할 줄 아는데 그쪽 전공이에요. 어제 부러워해가지고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약간 자신을 뿜뿜하다가 이게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죠. 남들 기대 많이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했을 때 이것까지 하니까 2배로 올려달라. 2배로 올려줄 사장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건 2배가 맞거든요. 나는 사무 보조로 들어왔는데 번역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2배의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는 사장이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솔직히 퇴사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가라. 네, 차라리. 이거 어차피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보조라는 그 일이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아예 번역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급여가 훨씬 세지 않을까요? 그 번역을 이렇게 제대로 하실 정도면은 실력이 꽤 괜찮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외국어 계열 학과 학생이 이 정도로 하면 진짜 공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일본어였는데 하나도 못하거든요. 네, 아예 몰라요.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시켜보니까 잘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혼자 앉아서 나 급여가 너무 적은데라고 얘기하기엔 주위에서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전혀 뭐 미련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번역이 좀 더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아예 번역 쪽으로 잡는 게 가닥을 낫지 않나.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아이디가 F 학점이네요, 그죠? 뭐지 이게? 번역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듣나? 아예 모르니까 그냥 얘가 해준 게 맞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아예 각 잡고 번역 일 하기에는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난 내가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업무 범위라는 게 있는데 네. 번역 일까지 추가하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좋게 얘기하시는지 갑자기 막 지르고 이러면 예.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번역기 돌린 거 아니에요? 같이 쓰시나 보다. 같이. 번역 기술 대충 돌린 다음에 네. 몇 개 말 안 되는 단어만 내가 이제 아니까 네, 말 되게끔. 손 네. 봐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번역기 돌리는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럴싸하게 돌리면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실력은 F액점 살짝 약간 고민이 됩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다 같이 점심 먹을 때 해도 될까요? 급체합니다.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급체야 급체. 다 네. 같이 먹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사장님 눈치 보느라고 네. 밥이 안 넘어가죠. 근데 잘못된 상황 나옵니다 이거 진짜. 예. 자, 다 같이 밥 먹을 때 아니고 이런 거는 1대1로. 예, 이런 건 공개적으로 누가 시급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쟤 누가 뽑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예,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자, 박현경님 여자분입니다.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신입들이 들어오면 일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후배들에게 일을 인수인계하면 이것도 해야 돼요? 하면 자기는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합니다. 제 선배한테 털어놔도 사내 직원 만족센터에 얘기하거나 이번만 제가 참으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알지만 후배 눈치 보느라 힘드네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는 요즘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한 이 좀 전에 네. 번역하시는 분이랑 똑같은 얘기죠. 예. 이것도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죠. 네. 저 같았으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통하죠. 예. 그 친구는 또 자기가 이거 하러 들어온 거 아닌데 너무 확장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저는 일단 한번 지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뭘 질러요? 그럼 이걸 내가 해?
실험 나가든가 이렇게 한번 지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건 인사과 권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선배들한테 동의를 구해놔야죠. 네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했네라는 걸 약간 그 자신의 느낌을 약간 표현을 잘하려면 무조건 선배가 제 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 혼자 질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이면 진짜 오래 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사연을 보낼 정도면 하나 두 개 갖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것도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느낌이 날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러다가 사연자가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사내 정치에 꼬여가지고 이거 진짜 요즘 저희 뭐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라는 게 생각외로 진짜 많아요. 이것까지 제가 하면 제가 다 하잖아요. 발렛도 제가 하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하거든. 예. 이거 참으려면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쵸. 인사권 뭐 발령자가 자기가 아니니까 불편한 거는 살짝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자기 편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죠. 네. 아, 이거 업무 범위라는 거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분명히 이제 논쟁의 대상에 이제 불탈 거예요, 곧. 그렇죠. 근데 이제 슬슬 장작이 이제 장전되는 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죠. 후배가 배성재인가요? 라고 하시면 저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항상 오히려 앞서 나갔습니다. 앞서 나갔다. 이거는 무조건 야, 이득이에요. 앞서 나간 거 뭐야? 무조건 이득이에요. 내 업무 범위가 아닌 것까지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건 당연하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득이고 자식으를 떠나서 이거는 내가 요만큼 받는데 이걸 해? 라는 것을 분명히 시대 화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도 현경 씨도 10년 차라고 하시면 진짜 사내에서 이것저것 일 다 하실 것 같은데 그 단계가 있어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영화 더킹 보면 거기서 이제 조인성 씨랑 정우성 씨가 나오는데 정우성 씨가 조인성 씨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너만 서울대 나왔어? 여기 다 서울대 나왔어. 그 이분도 똑같이.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조직 자체가 네. 확실한 조직이잖아요. 물론 적절한 예. 예는 아니에요. 예. 네, 갑자기 근데 생각이 이제 났습니다. 회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진짜 시킨다고 다 하는 직원도 많이 없고 막 시키는 선배도 없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할 때가 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뭔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까 네. 근데 분명히 뭔가 예. 어디선가 할 겁니다. 가장 신경을 들 쓰고 있는 사람은 사장이다.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너 때문에 나갔어? 네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가니까. 네. 거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는 없을까요? 현명하진 않고 그냥 헤쳐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 막 먹으면서. 욕 먹으면서 위아래로 저 선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위아래로 욕 먹으면서. 네. 아니 근데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그래요. 복마전을 만들어라. 네. 어. 골마 터집니다 안에서. 나만 지옥 만들지 말고 모두가 지옥을 겪게 해야. 내가 그만둘지언정 제가 나보다 먼저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반항했습니다. 어떤 송년회 꼭 해야 됩니까? 아, 예. 그 핵심적인 얘기인데. 예. 되게 불편한 얘기인데. 예. 네. 자, 1947님 남자분입니다. 여사친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동갑이랑 결혼해서 저랑도 셋이 종종 보는데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남편이 제 친구에게 계속 욕을 하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오. 참다 못해 아내한테 잘 좀 해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끼어들지 말고 적당히 선을 지키라네요. 전 친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선 좀 넘었네요. 본인이 왜 끼어듭니까? 그러게요. 네. 일단 셋이 만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됐어요. 예. 너는 뭐야? 난 친구야. 얼마나 없어 보이는 멘트야. 10년 된 친구야 나는 진짜. 예.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렇다고 나는 친구야. 굉장히 옹색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너 뭐야? 친구인데? 직장 상사도 아니고 예. 뭐 어떤 관계도 그냥 친구야. 그 앉아 있는 겁니다. 모지라. 네, 그런 예. 명분으로 앉아 있는 거고 그 얘기했을 때 둘만의 관계가 있었을 텐데 여긴 같이 사는 사이고 예. 본인은 오랜만에 보는 사이인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넌 뭐냐? 아 친구라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이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 네,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또 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내 눈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욕을 해? 네, 이거는 이제 끝나고 예. 그 나중에 그 친구한테 야, 네 남편이 좀 너무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시아버지처럼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너 뭐야? 아 친구라고.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 상하관계가 있거나 예. 엮인 어떤 사회적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는 옛날에 학생 때는 예. 야, 나 내 친구인데 이게 예. 이제 통하던 시대였는데 그렇죠. 이제 사회 나오고 성인이 되고 각자 결혼하고 이러면은 불편하죠. 친구라는 말 자체는 이제 뭐 끼어들기 애매한 예.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남편보다 이 분을 먼저 알았다고 치면 얘는 그런 거 안 좋아해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벌써 남편이 들었을 때 뭐야? 뭔데 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예. 아주 더 불편해지죠. 그렇죠. 네. 예. 선 넘었습니다.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참 씁쓸하네요 이분 자체가. 근데 왜 친구한테 막말을 할까요? 남편분은? 저희는 뭐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참견한다면. 막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가요? 좋은 말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혼을 하는 거고 재혼이 되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여사친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본인은 혼자 있나요? 이것도 씁쓸한 거야. 쟤는 왜 맨날 혼자 오는 거야? 친구야. 결혼을 했으면은 여기 안 끼어들었겠죠.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게 참 슬픈 사정이네요. 갈 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나카상님 남자분입니다. 네. 저는 밥을 오래 먹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소식좌라서 그런 건 아니고 1인분을 오래 먹어요. 제가 덩치가 좀 있고 밥을 제일 늦게까지 먹으니까 사람들이 대식좌인 줄 알아요. 저 때문에 밥도 더 많이 시키고 제가 더 많이 먹길 바랍니다. 제가 배부르다고 해도 안 믿어서 항상 과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당히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좀 오래 먹는다. 보통 이건 이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약간 우차싸 할 때 뚱뚱한 친구들 있으면 더 많이 주게 돼.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근데 그 친구는 다 먹잖아요? 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오래 먹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하나 음식의 맛을 음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 좋은 버릇이죠. 남들이 봤을 때 단체 생활에서는 약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밥을 빨리 먹어야 되고 특히 남자분들 군대 네. 갔다 와서 더 빨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특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죠. 네. 저도 엄청 짧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평균보다 더 짧습니다. 그것도 먹고 남들 먹는 거 구경하면 사람들이 더 줄까? 그런 느낌 충분히 있잖아요. 네. 특히 남자들은 이게 공감이 되실 텐데 음식을 뭐 음미하기보다도 그냥 먹었다. 밥 한 끼 때웠네. 이런 느낌인데 이분은 시금치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콩자반도 먹어봐야 되고 예. 그럼 이것도 먹어봐. 이렇게 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 남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긴 있다.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저는 뭐 그냥 오래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덩치가 좀 있다. 많이 오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래 먹으면 살이 많이 빠져요. 예, 진짜 오래 씹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지거든요. 덩치가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몸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양을 천천히 오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음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다나카상이 아니라 다먹어상이라고 하십니까? 예. 근데 잘 먹는 거 보고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음식 같은 거 많이 막 앞조금 밀어주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죠. 제가 보기엔 좋은 버릇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처럼 빨리 많이 먹는 것보다 천천히 많이 먹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본인은 뭐 오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오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뭘 보기 좋은 모습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그런 근데 게 있어요. 저도 항상 빨리 먹으면서 반성합니다. 네. 진짜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좋아 보여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예. 저희가 이제 단체를 받지 않습니까? 한 12명 쫙 와요. 그래갖고 이따 남자끼리 막 먹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예. 근데 다 밖에 담배 피러 나갔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볶음밥을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이 예. 가끔 있거든요. 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사장이니까 보기 좋지.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아니 같이 들어올 건데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뷔페를 좋아합니다. 뷔페 괜찮지. 예. 먹고 남들 구경할 필요 없이 또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약간 사람들한테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사장 마인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침했죠? 안 했습니다. 다나카상님께 용국이 일침. 혼자 오래 먹는 뒷모습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뭐 했던 얘기를 또 해. 아니 계속 뒤에서 먹으니까. 네. 자, 디오니소스님 남자분입니다. 산책하다 만나는 강아지 친구가 있는데요. 몇 번 봤다고 제법 친해져서 댕댕이가 절 보면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런데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 주인분이 강아지 목소리를 흉내내며 오빠 어제는 왜 산책 왜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 빙의해서 말을 것입니다. 저는 남자 둘이 왜 이러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받아줘야겠죠. 받아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네. 오빠 산책 어제 왜 안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강아지 의인화해서 주인들이 말을 대신해 준 경우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강아지 예. 말을 못하니까. 예. 먹고 싶었어요. 이거 하잖아요. 예. 다. 근데 보통 남자끼리 있을 때 오빠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댕댕이가 아마 여자인가 보죠. 그래도 그렇지. 그걸 오빠라는 말을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쉽지 않은 설정인데 그런 설정을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불편하네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강아지 놔두고 둘이 강아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다이렉트로 전화 통화하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네요. 예. 이거는 잘못된 만남 같습니다. 뭘 잘못된 만남이에요? 아니 어색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네, 이거는 남자끼리 강아지 한 마리 놔두고 서로 강아지 통해서 얘기하는 그림을 누가 옆에서 지나가다 본다면 참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받아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네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하죠. 무시한다. 꺼져. 이사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디오니소스님께 용국이의 일침. 살짝 의도가 불순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 얘네들 뭐하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갔다가. 배성재 텐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윤국 씨와 함께했고요. 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다크서클 크림을 드립니다. 자 정윤 씨가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다 주셔가지고 네. 제가 광고 나갈 때 잠깐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강남은 벤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반 이상 남았네. 2시간 먹잖아 이거. 예. 네. 자 5658님 안정적이고 익숙한 맛 뱉은 즐거웠습니다. 실로폰 소리가 찰지네요. 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거의 안 치셔가지고. 네. 자 다음 주에 또 정윤 씨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야한 꿈 꾸세요.